잠깐만 숙제 부분을 좀 확인해보자. 일단 그 원문 학습이랑 변형 문제는 얼마나 했는지 그냥 말로 해주세요. 저한테 오늘 검사할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말로만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날에 제가 내드렸던 그 19년 9일 11월 워크북 있죠? 그것만 제가 좀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죄송해요. 잠시만요. 그것만 좀 숙제만 좀 해주세요. 원문 학습이 필요할 있습니다. 살이 안 있는데 살이 감소해요. 검사하겠습니다. 보자. 플레이부터. 네네. 네네. 그렇게 하면 가능하죠. 네, 맞아요. 잘했어. 뭐 양식은 없어요. 사실 내가 알려주려고 하긴 했는데 그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그 필기를 했었잖아. 본문 1, 2 나누고 3, 4 나누고. 근데 지금 그렇게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뭐 양식은 없습니다. 패러프레이징은 지금 단어를 기준으로 이건 패러프레이징이라기보다는 좀 유의어 쓴 거에 좀 가까운 것 같네요. 뭐 양식은 없어요. 괜찮아요. 이건 다 하고 오케이. 그다음에 3일. 그다음에 얼마나 했어? 잘했어. 이거는 내가 좀 보고 일단 스텝을 가스바. 센스 없는 놈아. 여공. 알았어. 그다음 창민. 오늘 그 워크북 받으셨죠? 네. 겁나 두꺼운 거. 네. 이거 다 뭐라고요? 똑같았어요. 뭐가요? 다 똑같은데. 워크북이에요, 워크북. 종류만 다를 뿐이죠. 제가 이제 원래 이센셜 제너럴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이번 모의고사가 이제 아무래도 지난 모의고사보다는 난이도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양이 좀 많다 보니까 빠졌어.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약간 그 익스텐시브 버전은요 제너럴과 이센셜의 결합 버전이라 생각하면 돼요. 네. 그리고 그 아무래도 워크북에 대해서 제가 할 얘기가 있어서 다 검사하고 난 다음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전용 이메일 하고 조직화됐어. 그래? 저는 변형 문제 1분만 안 해왔어요. 오케이. 알았어. 고생했어. 그럼 시간. 맞아. 그거 안 나와 있다고 하더라. 내가 알려줄게요. 이거 따로. 미리 한 부분이 뭐지? 그다음에 그 원문이랑 그 저기 변형 문제는 얼마나 해봤어요? 둘 다 안 했어? 자스가 뭐 했어? 응? 알았어. 그다음에 지영이는
근데 이번에는 그 종이 아니에요? 무슨 종이요? 그 아래 그거 하는 종이. 아 원문 종이요? 교과서 원문 줬었는데? 네, 교과서 없는가요? 아 모의고사? 아니 줄 거야. 근데 교과서 먼저 해보라고 한 거잖아요. 왜냐면은 한 방에 다 하려면 너무 많지 않아요? 다 해보는데 스킬이야. 아니야. 물어봤어. 아니야. 그다음 얼마나 해봤어? 응. 다 했구나. 오늘까지 한 줄 알고 열심히 했구나. 아니 상시라고 내가 써놨던 거 같아. 아니 근데 미리 해놓으면 다행이지. 어차피 언젠가 해야 돼. 고생했어. 자, 그다음에 봐봐. 우리 이제 와서 초점하고 쓰다. 나 미리 해놔야지. 씨. 응? 아 진짜. 초점 마저 다 하고 알았지. 그다음에 그 변형 문제랑 어떻게 봤어? 알았어. 자, 되게 유치한 이건 얼마나 걸립니까? 다 했나 보네? 그냥 문제랑 다 했나 보네? 고생했다. 자, 그 다음에 얼마나 했어요? 원문에다가 안 하고 여기다 했어요? 원문 줬었잖아. 아니 이거는 미리 해놨으면 되지. 어차피 해야 돼 이거. 근데 내가 모의고사 아니고 원문을 안 줬어. 알았어. 자 여러분들 이거 숙제들 하시면 고생들 많이 하셨고 그 워크북에 대해서 좀 이제 얘기를 할게요. 이번 워크북 양이 많잖아요. 딱 100페이지입니다. 워크북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그 월수금반 친구들한테도 이제 얘기했던 건데 똑같이 여러분한테도 해야겠죠. 제가 사실 최근에 그 워크북을 좀 검사하면서 이제 느낀 게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숙제가 안 돼 있으면 이제 나한테 이제 혼날 거라 아니까 뭔가 이제 좀 그냥 내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사실 여부는 모르는데 뭔가 좀 이렇게 양을 채우기 위해서 한다라는 느낌을 사실 좀 많이 받았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워크북 숙제를 제가 앞으로 내줄 때, 그러니까 범위는 정해줄 거예요. 범위는 정해줄 건데 일부 못한 걸로 인해서 제가 뭐라 하진 않을게요. 그러니까 숙제 그 워크북을 못했다고 해서 내가 혼내진 않겠다는 거야. 대신에 제가 이제 뭐라고 할 부분은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데일리 테스트 결과, 데일리 테스트.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워크북을 풀 때 성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의. 근데 이 성의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죠. 선생님 성의의 기준이 뭔가요? 기준은 저고요. 네. 내가 봤을 때 성의가 느껴지는 분 하면 잘한 거고요. 내가 봤을 때 성의가 안 느껴지는 분 이러면 잘못한 거죠. 그러면 그 성의의 기준은 뭐냐?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워크북이라는 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애초에 얘들아 워크북에서 뭔가 시험에서 적중을 시키기 위해서 워크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말이 안 되지. 워크북에서 무슨 시험 적중을 해. 워크북은 어쨌든간 그 내가 이 특정 지문에 대해서 많이 노출되기 위해서 그 노출 빈도를 올려주기 위해서 지금 워크북을 하는 거지, 또는 해석이나 뭔가 빈칸이나 이런 좀 기본적인 학습을 위해서 워크북을 하는 거지, 뭐 예를 갖고 무슨 뭐 얘가 시험에 이렇게 나올 거야 뭐 이런 거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워크북을 하는 목적이 이제 그런 거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워크북을 하실 때 진짜 그냥 순수 실력으로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양 채우기로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거를 다 못했다고 해서 내가 절대 뭐라 안 할게요. 약속할게. 절대 뭐라 안 할게. 대신에 이제 여러분께서 진짜 내가 의식해서 학습을 했는지 그거를 좀 저한테 보여주세요. 내가 이제 진짜 구문 분석이랑 해석이랑 진짜 신경 써서 했는데 근데 진짜 도저히 모르겠다. 그 모르는 부분을 좀 체크해 오는 거,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또는
뭐 어법이 됐든 어휘가 됐든 뭐 영작이 됐든 뭐가 있을 거 아니야. 워크북에 보면은 이제 그런 거를 할 때 순수 내 실력으로 해보고 틀린 거는 과감하게 그냥 그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틀렸는지 왜 틀렸는지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찰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양 채우고 이런 거 안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그 워크북을 하실 때는 그걸 신경 써서 아 내가 정말로 의식해갖고 이거를 해야겠다. 이 지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거를 의식해서 학습을 하겠다 쪽으로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양 채우는 걸로 목적을 잡지는 마세요. 아시겠죠? 네. 자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진도를 좀 바로 나갈게요. 오늘 이제 진도를 좀 나갈 거고 토요일 날에 지금 제가 좀 고민하고 있는 게 약간 좀 중간 쉬어가는 타임을 잡으려고 합니다. 쉬어간다는 게 진짜 쉬는 게 아니고요. 토요일 날 뭐 할 거냐면은 이때는 좀 청각을 좀 위주로 할까 지금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쉴 새 없이 지금 쭉 우리가 이제 진도를 나가왔는데 여러분이 이제 비록 뭐 토요일마다 저한테 이제 진행답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도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토요일 날 집에 빨리 가기 위해서 뭔가 그것도 좀 이제 질문의 펄이 좀 떨어지거나 이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근데 이해해. 인간적으로는 아니 당연히 일찍 가고 싶지. 나도 일찍 가고 싶은데 다 이해하니까.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에는 일단은 진도를 한번 하루 못 나간다 하더라도 어차피 뭐 진도가 지금 당장 엄청 급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날 하루 못 나간다 하더라도 제가 그때 한 번씩 좀 개별 좀 질의응답을 좀 받아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그리고 토요일 날 가능하다면 제가 여기에 계신 몇몇 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개별 면담을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제가 토요일 날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뭐 개별 면담이라고 해서 쫄 필요 없어요. 갈구는 거 아니야. 미리 말할게. 갈구는 거 아니야. 내가 막 어디 끌고 왔고 똑바로 하면서 뭐 이런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알았지? 진짜 면담이야. 순수한 의도의 면담이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제가 우리 한 추석 연휴 전까지라고 해봤자 이번 주구나. 추석 연휴 전까지는요 제가 좀 천사 컨셉을 해볼게요. 왜? 나도 네 아닙니다. 아무튼 네 착하게 해볼게요. 착하게. 어제 이 얘기하니까 월스룸의 그 동화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원래대로 하면 안 되냐고 더 무섭다고 막 이런 얘기 했는데 네 쓸데없는 얘기고. 자, 아무튼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9월 9일 모의고사를 할 거고 20번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여기 안 했었죠? 아예? 네, 알겠습니다. 자, 잠깐만 칠판 좀 지저분한 것 같아서. 자, 우리가 매번 모의고사 할 때마다 뭐 알고 있는 건데 20번 때는 사실 뭐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서 내용 바로 보면서 파악을 해볼 건데 이 20번째 초반 지문에 좀 공통점들이 보이더라고. 이번 모의고사를 제가 풀어봤는데 어떤 공통점이 보이냐면 초반부에 일단 주제가 나오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20번 때. 그리고 또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직독직행 되는데 이게 뭔 말이지 하는 것들이 좀 몇 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패러프레이징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문들이 좀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같이 읽어보면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첫 문장 볼게요. As is said about to write. 자, 그래서 said about to 동사원형 나왔는데 우리가 be about라는 표현도 있죠. be about는 막 뭐뭐 하려 하다라고 해석하잖아. set도 비슷해요. 막 뭐뭐 하기를 시작하다라고 해석하면 돼. 이 set이라는 게 시작하다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가 막 글을 쓰려고 시작할 때 it is worth. 자, 가치가 있대요. 네모 가로가 reminding yourself. 너 자신을 상기시키는 게 가치가 있답니다. 어떻게 상기시키냐? 대절이야를요. While you ought to have a point of view. 너가 어떤 관점을 가져야만 하는 반면에 you should avoid. 너는 피해야 된답니다. Telling your readers. 너의 독자들에게 what you think. 어떤 것을 생각하는지를 말하는 것을 피해야 된다랍니다. 됐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뭔 내용인지 좀 정리해 볼게요. 제가 미리 말하면 이 첫 문장이 주제거든요. 자, 뭔 말인지 파악을 좀 해봅시다. 너가 글을 쓰려고 할 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작가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이거예요. 여러분이 작가야. 그러면은 뭐가 가치가 있느냐, 뭐가 중요하냐면요, 너 자신에게 상기시키는 게 중요하대.
뭐를 상기시키는 거냐? 너는 너만의 관점을 가져야 된다고. 작가니까. 됐어요? 자기만의 뭔가 관점을 가져야 하지만 반면에 또 어떻다? 너의 독자들에게 무엇을 생각할지를 말해주는 걸 피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너의 독자들에게 무엇을 생각할지를 말하는 것. 이건 결국에 무엇이냐면요. 당신의 독자들에게 당신의 생각이라고 해도 되겠고요. 관점이라고 해도 됩니다. 똑같아요. 관점을 또는 강요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됐어요? 이걸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즉, 첫 문장에서는 뭘 말한 거냐면요. 작가로서의 소양을 말하는 거야. 지금 필자가. 됐어요? 도입부, 지금 주제에서 말한 게 뭐다? 작가로서의 소양이에요. 이 소양을 두 가지를 얘기했죠. 이 두 가지가 모두 충족돼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다시 한번 무엇이다? 자신만의 관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만의 관점. 관점이 있어야 돼. 됐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무엇입니까? 자신의 관점을 독자에게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거죠. 독자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됐습니까? 이게 작가로서의 소양입니다. 작가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일단 자기만의 관점이 없다면요, 글의 색깔이 안 나타나겠죠. 우리 독자로서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이러라는 거야, 저러라는 거야, 줄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일단은 이 글 자체의 어떤 가치관이 흔들릴 수가 있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거꾸로 작가가 자기만의 관점을 가지고 막 되게 강하게 어필하고 강하게 주장을 해. 그러면 이제 독자로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무조건 얘 말이 맞는 건가? 무조건 얘가 하는 말이 다 맞는구나. 이렇게 해갖고 잘못 이제 그 독자가 자기만의 생각을 못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는 좀 뭔가 이 작가에 대한 좀 뭔가 그런 좀 경계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게 들지 않을까? 얘는 뭔데 이렇게 생각하라고 달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관점을 독자에게 강요해서도 안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다 예시입니다. 예시. 자, 한번 볼게요. Try to hang a question mark over it all. 노력하래요. hang, 다는 것을 노력하랍니다. question mark를요. 물음표죠. 그럼 물음표를 달려고 노력하래요. over it all이니까 그것 전반에 걸쳐서요. 됐어? 물음표를 달려고 노력하라라는 말이 무엇일까?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어떤 글을 쓸 때 자기의 관점을 독자에게 강요해서 안 된다라고 했잖아. 그럼 물음표를 달게끔 하라는 거는 의문문으로 많이 글을 쓰라는 거겠죠. 의문문.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난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너네도 이렇게 해. 이거 아니라고. 이거 아니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네는 어때? 약간 이런 느낌으로서 글을 쓰라는 거예요. 의문문. 그러니까 퀘스천 마크를 달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게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this way. 이런 식으로 you allow. 넌 뭐를 허용해 주냐? Your readers. 너의 독자로 하여금 to think for themselves. 그들 스스로 생각하게끔 해줄 수 있는 거겠죠. 됐어요? 내 관점을 강요하는 게 아니잖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뭔가 의문이 들게 만들라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생각하네. 이 글 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네. 이 부분은 나도 동의. 근데 이 부분에서는 얘가 이렇게 생각하네. 난 이렇게 생각 안 하는데. 뭔가 독자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글을 쓰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뭐에 대해서? The points and arguments you are making. 너가 만들고 있는 요점과 주장들에 대해서 독자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글을 쓰죠. 이런 식이 다시 한번 뭐다? 이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말하는 거죠. 물음표를 다는 방식으로죠. As a reader, 그 결과 they will feel more involved. 그들은 독자들입니다. 독자들은요 더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느낄 거래요. 관련된 것처럼 느낀다는 건 뭐냐면 이 책과 관련성이 깊어지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거든. 책과 관련성이 깊어진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 책에 좀 더 몰두하게 된다, 열중하게 된다 이렇게 의역할 수 있겠죠. 됐어요? 그래서 아래 해석을 보면은 좀 더 열중하게 되는 느낌이라고 해석이 된 거야. 다시 그들은 더 열중하게 되는 느낌을 가지게 될 거야. finding 뭐 하면서? 발견하면서. 분사구문이죠. 그들 자신이 just as committed라 나왔는데 여기 as 나왔죠? 여기 as 보여요? as만큼 as입니다. 엄청 길게 나왔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 서술형 출제하기 좋다고 생각해요.
이 서술형으로 출제할 때 이런 거 정말 못 쓰거든요. 학생들이. as 원급 as. as 원급 as가 지금 원급짜리가 상당히 길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길게 나온 데다가 원급짜리에 뭐가 나왔습니까? committed라는 표현. 그러니까 과거분사가 나왔잖아. 과거분사. 그렇죠? 여기다가 내가 more 딱 하나만 이렇게 써놓고 여기 밑줄 쳐놓으면은 아마 너네 다 틀릴걸? 어법상 많이 틀리냐 했을 때 별거 아닌데 사실 as 사이에 원급 나와야 되는 건데 이 as가 너무 길다 보니까 여기 more 하나 붙이면은 원래 어법상 틀리지만 이거를 눈치 못 챌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볼게요. 자 우리가 as를 해석할 때는 뒤에 있는 거는 뭐뭐만큼이죠. 앞에 있는 as는 똑같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됐어요? 그럼 뒤에 있는 것만큼 똑같이 이렇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돼. 자 그러면 볼게요. committed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잠깐만 보자면 우리가 이 commit이라는 표현이 commit A to B로 많이 써요. commit A to B. 여기서 to는 전치사입니다. 자 그래서 A를 B에 뭐 쏟다, 바치다, 뭐 전념하다, 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헌신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쏟는다는 것은 이 들이붓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마음을 쏟는다, 뭔가 열의를 다한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commit라는 단어랑 바꿔 쓸 수 있는 유명한 표현 두 가지만 써보자면 첫 번째가 devote가 되겠죠. devote. 그리고 또 하나가 dedicate라는 표현도 있죠. dedicate. 됐어요? 뒤에 오는 구조도 똑같아요. devote A to B, dedicate A to B 똑같아요. 알겠죠? 해석도 똑같고 뒤에 오는 구조도 똑같습니다. A를 B에 바치다, 헌신하다, 전념하다, 쏟다 뭐 이런 거예요. 몰두하게 하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전념한다는 건 여기에 올인한다는 거니까. 이해됐지?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committed라고 나왔어. committed. 그럼 committed면은 과거 분사잖아요. 분사. 여기가 왜 분사야? 여기 동사형 나왔잖아요. finding. 분사 부분이죠, 이 덩어리가. finding의 목적어로 themselves가 나왔고, finding의 목적격 보어로 committed가 나온 거예요. 됐어? 그래서 이 committed가 뭐야? PP라는 거야. PP. 과거 분사라고. 그러면은 과거 분사라는 거는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수동이라는 거는 뒤에 목적어를 쓰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날아간 상태가 되는 거야 지금. 목적어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남는 거 뭐예요? 얘만 남는 거죠. 됐어? 그래서 지금 to 어쩌고 나와 있죠. 되셨나요? 그래서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to 이하에 몰두하게 된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됐어? to 이하에 대해 몰두하게 된다야. 된다. 수동태니까. 됐어? 자 그럼 해석해 볼게.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요. 자기 자신이 뭐 하는 걸 발견하면서 그저 몰두하게 되는 걸 발견하면서 뭐에 몰두하게 되는데 to the arguments you made니까 너가 한 주장에 여기서 너는 작가예요. 작가. 됐어? 책에 나와 있는 주장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작가가 만들어낸 주장에 전념을 하는 거고요. 또 작가가 노출시킨 인사이트, 통찰력에 뭔가 몰두하게 된다는 겁니다. As you are, 너가 그러는 것만큼이요. 됐어요? 자 여기에서 여기 as you are라고 나왔는데 이 are가 이제 대동사잖아요. 이 are 뒤에는 뭐가 생략된 거냐면요. committed 이하가 생략된 겁니다. 참고로 이 are 뒤에는 어쩌고저쩌고 이게 생략된 거예요. 됐어? 그래서 다시 한번 you가 가리키는 거는 작가를 말하는 거고 작가가 똑같이 이제 뭔가 이렇게 뭐 전념을 하는 것만큼이나 독자도 그렇게 전념하게 되는 거를 발견하면서 이 책에 빠져들게 된다. 이런 말이라고. 됐어요? 자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이해 못하실까 봐 한 번 더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우리가 작가로서 글을 되게 잘 써요. 여기서 말하는 글을 잘 쓴다는 건 뭡니까? 작가가 자기만의 신념, 관점이 있어. 근데 그거를 결코 독자로 하여금 강요하지 않아. 독자가 내 신념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나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독자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쪽으로 글을 쓰는 거야. 그러면은 이 책을 읽는 독자 입장에서 어떻게 씁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렇게 생각하는데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렇게 글이 쓰여져 있다면.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그렇게 끊임없이 생각을 하면서 이 책에 빠져들게 된다는 거야. 내가 독자는 책에 빠져들게 되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근데 자기 자신이 어떻다는 걸 발견하는 거야?
그 작가가 내세운 어떤 주장에 대해서 그리고 작가가 내세운 또 어떤 통찰력에 대해서 완전 몰두하게 된다는 거야. 근데 그 몰두하게 되는 게 뭐랑 그 수준이 어느 정도랑 비슷하다? 작가가 몰두하는 거랑 비슷한 수준만큼이나 나도 그렇게 몰두하게 된다고. 더 쉽게 예시를 들면은 예를 들어 내가 개고기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은 작가는 이렇게 말했어. 개고기가 몸에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리고 나는 개고기를 즐겨 먹는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 왜냐면 이제 막 근거를 얘기하는 거겠지. 뭐 개고기를 먹으면은 뭐가 좋고 그리고 뭐 이런 차원에서 좋고 그래서 내가 이런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아. 예를 들어 이런 글을 썼어. 근데 사실 뭐 이제 아무래도 그 반려동물로서 이제 강아지를 많이 기르다 보니까 사실 그 사람들 심정도 이해는 돼. 이런 식으로 내가 글을 썼다고 써. 그러면은 나는 나만의 관점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강요한 건 아니잖아. 방금 전에 내가 말한 글은요. 그럼 이 책을 읽는, 이 글을 읽는 독자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도 얘랑 똑같이 생각하는 것 같아. 또 다른 사람은 아니야. 어떻게 야만스럽게 개를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 독자는 그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독자가 내세운 그런 주장이라던가 아니면 그 주장에 대한 근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의 통찰력은요. 됐어요? 그러면은 그 근거에 완전히 빠져들게 된 거죠. 됐어요? 근데 그 빠져들게 되는 그 수준이 어때요? 애초에 글 쓴 작가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작가도 막 뭔가에 빠져갖고 그렇게 글을 썼을 거 아니야. 독자도 그거에 빠져갖고 얘랑 똑같은 수준으로 빠져서 이 책을 읽고 있는 거라고.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창현이 오케이? 오케이. 자, 다음 내용 볼게요. You will have written. 너는 쓰게 될 거랍니다. 미래 완료인데요. 별로 의미 없습니다. 그냥 뭐뭐 하게 될 것이다 해석하면 돼. 너는 에세이를 쓰게 될 거래요. 어떤 에세이냐? Not only 나왔으니까 뒤에 버더우소 찾아야겠죠? 어서는 생략된 거고요. 별거 아닙니다. 자, avoid passivity in the reader. 독자들의 수동성을 피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수동성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동성. 이 수동성이란 단어가 앞에 나와 있는 말을 함축하고 있어요. 압축하고 있기 때문에 빈칸으로 출제하기도 좋습니다. 어쨌든 독자들의 수동성을 피할 뿐만 아니라 is interesting, 재미있는 그런 에세이를 쓰게 될 거랍니다. 그리고 get people to think. 자, 여기서의 get은 우리가 준사역 동사라고 불러서 뭐뭐 하게 하다라고 해석을 하지. 그래, 어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하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됐어? 사람들이 생각하게 하는 에세이를 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문장에서도 사실은 내가 봤을 때 이 마지막 문장도 서술형 내기 좋아요. 얘도 괜찮거든? Not only but also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 글의 요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지. 첫 문장 주제 나왔고 마지막 문장 요지 나왔죠. 자, 요지이면서도 동시에 not only but also라는 특이한 구문을 썼기 때문에 서술형으로 출제하기 좋습니다. 어법으로 출제하기도 좋고요. 그리고 빈칸으로 출제하기도 좋고요. 이 출제할 수 있는 요소가 되게 많아요. 이 글에서요. 자, 일단은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assivity부터요. 여기서 말하는 수동성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걸까? 독자의 수동성을 피한대요. 수동성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야? 수동성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당연히 반대말로 하자면은 뭐 능동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뭐 적극성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같은 말이죠. 지금 작가로서의 소양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만의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관점을 독자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원하는 거야? 이걸 통해서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말은 이거죠. 독자가 어떤 논점에 대해 이 논점이라는 거는 그 책에 나와 있는 글을 말하는 거예요. 됐어요? 네, 이것도 써줄게요. 논점. 자리가 좁다. 위에다 쓸게. 독자가 논점. 그러니까 책에 있는 내용 말하는 거야. 책에 있는 내용. 그러니까 논점에 대해 스스로 생각을 하게끔 유도한다는 거죠. 됐어요? 이게 목적인 거야. 이게 작가의 최종 목적은 뭐야? 이거라고. 이거 아시겠죠? 근데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독자들이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두 가지가 전제가 돼야겠지. 됐어?
그래서 독자가 논점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게끔 만들었어. 그럼 스스로 생각한다는 건 능동적이야, 수동적이야? 능동적이잖아. 됐어요? 이거 말하는 거야. 됐어요? 여기서 말하는 능동성 적극성이라는 거는 독자가 스스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독자가 스스로 자기만의 생각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능동성 적극성을 말하는 거야. 그럼 이에 대한 반대인 패시비티, 수동성은 뭐겠습니까? 자기가 자기 생각이나 자기 주장을 펼치지 못하는 거겠죠. 그냥 작가가 이렇게 썼어. 그러면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는 거. 이게 뭐야? 수동성이죠. 수동성. 됐습니까? 근데 작가 입장에서는 독자가 수동적이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야 안 좋다. 됐어? 왜냐면 작가가 원하는 건 이거거든. 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수동성이라는 거는 독자가 자기만의 생각을 못하는 걸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버전으로 말할 수 있는데 독자가 자기만의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 이렇게 말을 해도 되고요. 자기만의 생각을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꾸로 말하면 작가가 자기의 관점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서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반대로 말하자면 자 그러면 그것도 한번 써볼까요? 여기 좀 지울게요. 또는 작가가 자기만의 관점을 강하게 주장하는 거죠. 강하게 주장. 됐어? 작가 입장에서는 이런 거고 독자 입장에서는 이런 거야. 근데 이게 좋아요? 지금 글 쓰는 데 있어서 이게 좋은 거야? 이거 좋은 거예요? 이거? 자기만의 관점을 강하게 주장하는 거? 아니잖아요. 독자가 자기만의 생각을 못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기 생각을 못하는데 이 필자가 쓰는 게 무조건 맞다. 그래 얘 말이 맞아. 진리야. 이게 좋은 거예요? 절대 아니잖아. 이게 좋은 거라면은 그러면은 우리나라에는 사이비거가 넘쳐날 겁니다. 남이 하는 말 다 맞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얘를 피해야겠죠. 당연히 어보이드 해야겠죠. 됐어? 그러면은 어휘 문제로 만약에 출제한다고 해볼까? 빈칸으로는 여기 되게 좋고요. 어휘로 출제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를 패시비리티를 쓰고요. 나 같으면은 패시비티에 밑줄 쳐놓을 거야. 이렇게 밑줄 쳐놓을 거야. 그리고 앞에 accept로 바꿔놓을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은 패시비리티 이거 본 적 있어. 어휘 흐름상 맞아. 이랬다가 다 틀리는 거죠. 앞에 accept가 나왔다면 여기 뭘로 써야 돼? activity로 써야겠죠. 됐어요? 능동성으로 써야겠죠. 능동성. 그러니까 이런 낚시에 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안 좋은 거니까 피하자는 거예요. 안 좋은 거 피하자.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어법으로 말씀드릴 게 뭐 별건 아니지만 여기 interesting ing형 나와 있죠. interesting ing형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잘 봐봐. 이놈이 지금 뭐라 쓰여 있는가? 보어라고 쓰여 있어. 보어. 그러면은 이 비동사에 대한 보어고 이놈에 대한 주어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주어는 누구야? 대시잖아. 대. 관계대명사. 근데 이 관계대명사가 가리키는 건 뭐야? 에세이죠. 에세이. 그러면 에세이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됐어? 에세이가 재미를 주겠어? 에세이가 재미를 받겠어? 당연히 재미를 주는 걸 거 아니야. 그러니까 ing형을 쓴 거예요. 쉽죠? 그리고 별거 아닌데 스위치는 잘 맞추자 얘들아. avoid, is, get 전부 다 3인칭 단수잖아. 에세이가. 그치? 그래서 다 S 붙여준 거야. 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내용 다 봤는데 또 얘기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빈칸으로 낼 만한 게 사실은 이 패시비리티도 빈칸으로 낼 만하고 첫 부분 있지. 주제 부분에서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telling your readers what to think 있지. 그 부분도 빈칸으로 내기 좋아요. telling your readers what to think. 그 부분에 좀 체크해놔라. 됐어? telling your readers what to think 첫 번째 문장에 있는 두 번째 줄에 이 부분도 빈칸으로 출제하기가 좋습니다. 주제나 이제 요지 부분에서 결국 이 글의 주제는 간단합니다. 독자가 능동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글을 써야 된다. 됐어? 이게 결국 글의 주제예요. 되셨죠? 문장은 얼마 안 되고요. 직독특해도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요. 이게 숨겨져 있는 의미, 함축되어 있는 의미 이런 거를 좀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신 버전이라면은 패시비리티에 밑줄 쳐놓고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고 쓰게끔 낼 수도 있어요. 이걸 독자 버전에서 말할 수도 있고 작가 버전에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 좀 주의하시고요.
자, 다음 내용 넘어가서 21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좀 다 지우고. 바로 가볼게요. 원래 함축이니 추론으로 나왔던 건데 첫 문장을 보시면 Nothing is trash by nature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것도 쓰레기인 건 없답니다. 원래부터 라는 뜻이에요. 이 자연으로부터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요. nature라는 게 이제 원래 뭐 천성, 본성 뭐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by nature 하면은 원래부터 이렇게 해석을 해주세요. 원래부터 쓰레기인 건 없대요. 이게 뭔 말일까? 여기도 미리 말할게요. 얘가 주제예요. 원래부터 쓰레기인 것은 없다? 자, 일단 이어서 보겠습니다. anthropologist Mary Douglas라는 사람이 brings back, 가져왔대요. 그래서 analyze, 분석한답니다. The common saying, 이 흔한 말을요. 어떤 흔한 말인가? That dirt is a matter out of place. 더러움이라는 것은요, 어떤 장소에서 벗어난 문제이다라는 거거든요. 직역을 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더럽다라는 건 곧 무엇이냐? 제자리에 있지 않다라는 이 흔한 말을 가져와서 분석을 한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더러움에 대한 정의를 내린 거예요. 더러움. 더러움이란 건 무엇이다? 제자리에 없는 것을 말하는 거. 제자리에 있지 않는 거. 없는 것이랑 좀 다르죠. 있지 않은 상태. 그래서 이게 더러움이라는 거야. 제자리에 있지 않은 상태.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어제 이제 저희 누구냐 선웅쌤이랑 이 지문에 대해서 토론을 좀 했었어요. 저랑. 우리 되게 건전하죠. 지문 갖고 토론하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는 이제 모르는데 이제 선웅쌤이 이제 하나 알려주신 게 뭐였냐면 예전에 엄청 예전에 이제 하셨던 이제 모의고사가 있대요. 근데 이제 그 모의고사 내용 중에 이제 그런 어구가 있었대요. 저는 이제 풀어본 적 없는 모의고사인데 어떤 거였냐면 옥수수밭에 튤립이라고 했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튤립이랬나 장미랬나 아무튼가 옥수수밭에 장미가 있다면은 어떤 것이 잡초인가? 거꾸로 장미밭에 옥수수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잡초인가? 이런 어구가 있었답니다. 어떤 모의고사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옥수수밭에 있는 장미가 잡초겠죠 당연히. 거꾸로 장미밭에 옥수수가 있다면 당연히 옥수수가 잡초겠죠. 그럼 이건 무엇입니까? 옥수수나 장미를 우리가 잡초라고 부르진 않죠? 일반적으로. 근데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얘가 받는 대우가 달라지는 거죠. 됐어요? 똑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이 글도요. 됐어? 그러니까 더러움이라는 게 그 자체로 더러운 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 자체적으로 쓰레기라고 말한 건 없다고. 근데 얘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데 그 원래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딴 자리에 있으면은 우리는 그거를 더러움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뒤에는 다 뭐냐? 그에 대한 예시가 나옵니다. 예시가. 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dirt는 뭐다? relating 것. 굉장히 중요하겠죠. 더러움이란 건 뭐예요? 상대적이라는 거죠. 더러움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고요.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우리 첫 문장에서 나왔잖아. 그 자체로 쓰레기인 게 없어. 더러움이란 건 상대적일 뿐이야 라고 그녀가 강조한대요. 자, 그래서 이게 대체 뭔 말이냐 더 자세한 내용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문장은 엄청 긴데요. 겁먹을 거 없어요. 자, 바로 보겠습니다. 신발은 are not dirty. 더럽지 않죠? in themselves. 그들 자체로 더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럽답니다. to place in. 신발을 두는 것은요. 어디다가 두는 거야? on the dining table. 식탁에다가 두는 거죠. 그렇죠? 신발 자체가 더럽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근데 신발을 우리 밥 먹는 그 테이블에다 올려놨어. 그럼 이건 더럽다고 하죠. 더럽게 신발을 여기다 왜 올려놔? 이럴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은 이건 뭡니까? 신발은 신발장에 있거나 또는 사람이 착용하고 있거나 이게 제 자리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자리에 있지 않은 상황이 되니까 더럽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됐어? 또 봐봐. 음식은 그 자체로 더럽지 않아. 하지만 더럽대요. To leave pots and pans in the bedroom. 그럼 pots and pans니까 어떤 그런 냄비라든가 팬이라든가 이런 거를 떠나서 이런 거를 베드룸에다가 놔두는 거래요. 침실에다가. 야, 침실에다가 지금 막 팬이랑 이런 걸 놔뒀어. 프라이팬이랑. 그럼 뭐야? 아니 지저분하게 이거 침대에다가 이걸 왜 놔두냐?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렇죠? 또는 food all over clothing이니까 이제 그 음식이
all over 플러스니까 옷에 막 이렇게 묻은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도 우리가 더럽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Similarly, 마찬가지로 bathroom items in the living room. 자, bathroom item이 living room에 있어요. 욕실 아이템이 거실에 있어. 아니면 clothing lying on chairs. 옷이 의자에 널브러져 있어. 뭐 여러분 뭐 많이 그러겠죠. 그 다음에 outdoor things가 indoor에 있어요. 됐어? 이런 것도 다 더럽다고 표현하는 거죠. upstairs things가 위층에 있는 게 downstairs에 있어요. 기타 등등등. 됐어? 이 모든 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제자리에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죠. 됐어? 이게 뭐다? 더럽다고. 어렵지 않죠? 바로 가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더러움이라는 거는 제자리에 있지 않은 상태고, 그럼 반대로 말하면 깨끗함이라는 거는 제자리에 있는 상태를 우리가 깨끗함이라고 하겠죠. 그렇죠? 그럼 봐봐요. Sorting the dirty from the clean. 그러면 더러움과 깨끗함을 sorting, 분류하는 거예요. 더러움과 깨끗함을 분류하는 기준은 뭐겠습니까? 요게 돼야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removing the shoes from the table. 테이블에서 신발을 치우는 거죠. 그리고 putting the dirty clothing in the washing machine. 뭐 더러운 옷을요 워싱머신에 집어넣는 거, 세탁기에 집어넣는 거, 이런 것들. 자, 이런 것처럼 dirty를 clean과 구분하는 거, 분류하는 것은요 involve systematic ordering and classifying 이라고 나왔습니다. 요게 중요한 단어겠죠, 그러면. 됐어요? 체계적인 ordering은 질서란 뜻이 있거든요. order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딱딱딱 정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classify도 분류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정리, 얘는 분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이런 거를 수반한답니다. 됐습니까?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분류하는 것은 뭐다? 체계적인 정리와 분류를 포함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체계적인 정리와 분류를 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러움의 정도가 낮아지는 거죠. 되셨나요? 그래서 eliminating dirt,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은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야? 긍정적 과정이 된다는 거야. 긍정적 과정. 여기서 말하는 긍정적이라는 표현은 뭘 쓴 겁니까? 왜 긍정적이라고 표현했을까? 원래 자리에 되돌려 놓는 과정이잖아요. 됐어요? 더러움을 제거한다는 건 그거 뭐야? 원래 자리에 되돌려 놓는다는 거죠.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되돌려 놓는다는 게 나쁜 거겠어요?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되돌려 보내주는데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긍정적인 과정이라고 표현하는 거. 되셨죠? 그래서 eliminating dirt, 더러움을 제거한다는 건 다시 한번 무엇이다? 저기 말했다시피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이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자리에 돌려놓는 거. 어렵지 않죠? 내용? 첫 문장 주제가 나왔는데 지금 요 문장도 사실은 요지가 됩니다. 여기 sorting the dirty from 하고 나온 문장. 여기가 필자가고 싶은 말이거든요. 더러움이라는 건 제자리에 있지 않은 상태이다 라고 했어요. 이거는 주제야. 이게 전반적인 주제야.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더러움을 깨끗한 상태로 만들라는 거겠지 뭐. 됐어? 더러움을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라. 그걸 어떻게 만들면 돼? 제자리에 돌려놓으면 되는 거야. 됐어? 이게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라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까지 알아봤고요. 변형으로 나올 만한 요소가 또 뭐가 있는지 짚고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일단은 더러움과 깨끗함 뭐 이런 거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어휘 쪽으로 출제하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첫 문장에서 일단 nature 나올만 하겠죠? 원래부터 더러운 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두 번째 문장 낼 거 없습니다. 세 번째 문장이 되게 중요한 단어죠? relative. 저 relative는요 어휘로 내도 되고 빈칸으로 내도 돼요. 둘 다 괜찮습니다. 더러움은 상대적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겠죠. 여기서는요.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그 다음 문장에서 중요한 거는 similarly 좀 애매하네. similarly 일단 체크해둘게요. similarly. 나머지는 낼만한 게 없습니다. 앞뒤 내용을 연결해주는 연결사인데요. 앞에 내용이 뭡니까? 앞에 내용은 지금 다 이제 제자리에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고 뒷부분도 제자리에 있지 않은 상태니까 유사하게라는 말이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나올 만한 거. 사실은 여기가 더 중요하거든요. ordering, classifying이 중요한데 비슷한 어감의 단어가 두 개가 나와갖고 오히려 involve가 어휘로 좀 더 내기 좋은 것 같아요. 변형을 안 한다면. 만약에 이 단어를 좀 변형한다면은 당연히 이 부분을 갖고 어휘를 출제할 텐데 여기를 그대로 쓴다면은 그러면은 involve를 바꾸는 게 제일 낫겠습니다.
더러움과 깨끗함을 분류한다는 건 곧 무엇이다? 얘네를 수반하는 건지 아니면 얘네를 배척하는 건지. 당연히 얘네를 수반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은 아까 말했던 positive 이 정도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휘 5개 나왔을 것 같고요. 또 낼만한 게 뭐가 있을까? 아까 말했던 relative 빈칸 좀 낼만하고요. 제일 만만한 거는 순서인 것 같아요. 순서로 만약에 끊는다면은 여기 anthropologist 나온 부분, 그 다음에 여기 shoes 여기, 그리고 바로 다음 이렇게 세 군데 끊으면 됩니다.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끊으면 돼요. 되셨죠? 자, 그래서 21번까지 봤고요. 잠시만 쉬었다가 이어서 보겠습니다. 데이트니까 진짜 이 세배야. 주세요. 심지어 제랑 문자로 이겨. 왜 소리야?
쓰려고 요즘 유행하는 춤. 지금 강원에서 개인적인 못 들겠어. 강원에서 스스로 못 들겠어. 어 자식. 이름을 여기도 없는 게 원래 더 좋은 거야. 반통이 뿌는 반통 뿌는데 애들이 유출시켜버려. 습을 흘릴 수 없고. 뭐 스무 살이면 한말 하루 하루만 먹을 뒤로 막 시즈게 그거 했는데 40분 딱 8분 만나고 어떤 음식 먹으냐. 아, 그렇게까지. 다음 주에 잘 모르는 것 같아. 진실. 진실이야. 초심자죠. 어디서 오는 거야? 여기서 덥지 않아? 남자는 그런 문화 안 됐어. 공항도 나. 아니 어떻게 뒤에 그렇게 써? 원래 들어갔네. 호잡한 거. 여러분 추석 때 어디 간다고 했죠? 네. 어디 간다 했죠? 그때 얘기했었나 내가? 기억이 안 나네. 지범이 어디 갔나? 안 가? 여기 승호는 저 할머니 어디로? 태양 갔다 와서 아 저기 할머니 성형이 어디가? 안갈 것 같아. 그래? 공성이. 저요? 저 부산. 어우 멀리도 가네. 플린 어디 안 가? 네. 또 어디 가는 사람? 시연이 어디 간다 했었나? 부산. 아 맞아. 그때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아무튼 멀리들 가네. 응. 가서 많이 받아오세요. 아, 목적은 이거잖아. 전. 이게 목적 아니에요? 추석 때 가는 목적은 이거잖아요. 이거. 그렇죠? 궁극적인 목적. 그래서 저는 추석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중간에 껴있는 입장이거든요. 저는요. 조카들 돈 줘야 되고 위로 장모님이랑 또 이렇게 챙겨드려야 돼갖고 위아래로 다. 우리 아들내미가 받아봤자 얼마나 받겠어. 초일인데 수금 얼마 안 돼요. 조카 저기 뭐야 그 큰애 고1짜리에 그래도 고1이면 한 20만 원은 줘야 될 거 아니야. 물까지 많이 주는 거야? 제 삼촌 하신. 오케이. 좋은 정보 고맙다. 아니 나는 그 정도 줘야 되는 줄 알았지. 그 작은 애, 그러니까 원래 계획을 했던 거는 큰 애 고1짜리에 한 20 주고 그리고 작은 애가 지금 10살이거든요. 초3? 초3은 한 5만 원이면 되겠죠. 5만 원 주고. 원래 생각은 그거였거든요. 마사는 3만 원. 마사만 줘도 돼. 아니 만 원 같다고 근데 요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초3 애들도 나가서 뭐 학교 앞에서 뭐라도 사 먹는데 그 만 원이면 하루면 다 쓰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의견을 준 친구가 있어요. 그 초3한테 5만 원 주지 말아라. 내가 이제 그 딴 반에서 얘기했었는데 왜냐고 그러니까 그 이제 좀 큰 액수를 주면은 엄마가 어차피 뺏어간다.
그러니까 애가 진짜로 쓸 수 있는 적당한 액수를 줘야 엄마가 안 뺏어간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것도 일리 있는 말이네 하면서 뭐 그런 얘기 했던 기억이 나요. 자, 쓸데없는 얘기였고 자 22번 보겠습니다. 민서가 그만 자고 이제 기대지 마요. 여기 벽에 기대지 마요. 자 22번 봅시다. 여기도 첫 문장이 길고요. 미리 말할게 얘도 첫 문장이 주제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20번이랑 패턴이 똑같거든? 그래서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It's important. 중요하네. 패턴이야말요. You think independently. 너가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fight for what you believe in. 너가 믿는 것을 위해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답니다. 여기까지가 대절이야. But 하지만. 자, 하지만 나왔으니까 여기부터가 중요하겠죠. There comes a time. 자, 어떤 때가 다가오게 된답니다. 어떤 때냐? 여기 나와 있는 왜는 관계부사예요. 어떤 때냐? It is wider. 더 현명한 때랍니다. it은 가주어고요. 투부정사, 진주어 나옵니다. To stop fighting for your view. 너의 관점을 위해 싸우는 거를 멈추고 그리고 move on to accepting. 받아들이는 쪽으로 옮겨가는 게 더 현명한 때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됐어요? 뭘 받아들이냐? what절을 받아들이는데 What a trustworthy group of people think is best. 일단 해석 먼저 해볼게. 신뢰할 만한 집단의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가장 좋다라는 것, 가장 좋은 것, 이것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옮겨가는 때가 옮겨가는 게 더 현명하다라고 느끼는 때가 오게 될 거예요. 자, 첫 문장 다 읽었습니다. 뭔 말인지 패러프레이징이 좀 필요하겠죠? 자,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앞뒤 내용이 반대가 되는 건데 앞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독립적으로 생각해서 너가 믿는 것을 위해 싸우는 거라고 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20번에 봤었던 신념, 관점 이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신념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됐어요? 자기만의 신념을 지키는 것 이게 뭐다? 중요하대요. 중요하다고 했어. 근데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짜 중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뭐가 중요하다? 너의 관점을 위해 싸우는 걸 멈추어야 된대요. 됐어요? 멈추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게 더 좋은 때가 분명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어요? 즉 자신의 신념을 버리고 다른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할게요. 다른 믿을 만한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하는 때가 온다 라는 겁니다. 됐어요? 여기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에요. 여기가 필자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라고. 됐죠? 자기만의 신념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 근데 여러분들 자기만의 신념을 계속 지켜요. 남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아. 이런 사람은 우리가 아집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고집이 있다, 아집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그렇죠? 자기만의 신념을 계속해서 밀고 붙이는 것은 고집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좀 신뢰할 만한 사람이 뭔가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보다 더 좋은 것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 받아들여야죠. 됐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여태까지 예를 들어 관계대명사를 어떤 신념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가르쳐 왔어.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은 이거야. 내가 관계대명사를 이렇게 가르치면 아이들이 잘 이해할 것이다 라는 신념을 가지고 나는 관계대명사를 이렇게 설명을 해왔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선웅쌤의 수업을 딱 보고 난 다음에 선웅쌤이 이렇게 가르쳐야 애들이 더 관계대명사를 잘 이해한다. 예를 들어서 나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자기만의 신념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아닌데요? 제가 수업하는 게 더 나은데요? 이렇게 말을 하겠죠. 이거 뭐야? 고집 있는 거잖아. 그렇죠?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냥 나만의 신념으로 밀어붙이는 거야. 근데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더 좋아. 관계대명사를 가르치는 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받아들이는 쪽이 더 현명하다는 거죠. 이걸 받아들이고 그럼 나도 다음부터 저런 방식으로 관계대명사를 가르쳐야겠다. 이쪽으로 내가 옮겨가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시기가 오게 될 때가 있을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어렵지 않죠? 자, 바로 봐보기 전에 첫 문장이 좀 중요해갖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관계부사가 when이 나왔기 때문에 뒤에 완전한 문장, 가주어, 진주어, 부조로서 이 형식의 완전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when을 쓴 거고요. 여기에서의 when은요, at which라는 형태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여기서 believe in이라고 썼는데요. 여기서 in을 붙인 이유는 뭐냐면은 이거는 그냥 가볍게만 알아두셔도 됩니다. believe와 believe in의 차이는 뭐냐면 believe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믿다 의 의미가 되고요. believe in은 어떤 존재를 믿다 또는 뭔가를 좋다고 믿다 이렇게 보통 해석이 됩니다. 됐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교회에서 신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요, believe in God이라고 표현을 해요. believe in God, 어떤 존재를 믿는다고 할 때. 됐어요? 여기서 believe in을 쓴 이유는 뭐냐면요, 너가 믿는 것이라는 거는 실제로 그게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너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너가 좋다고 믿는 거잖아. 그렇죠? 이게 최선이라고 믿는 거잖아. 그래서 believe in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별거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어법적인 포인트가 두 가지가 보이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to 뒤에 ing 형태가 나왔다는 거. 이게 좀 중요하겠죠. 투부정사 아니야 얘들아. 투부정사 아니다. 여기서의 to는요 어디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전치사야. 전치사.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해석을 어떻게 쓰냐면 받아들이는 쪽으로 옮겨간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됐어? 받아들이는 것으로 뭐뭐로야 뭐뭐로. 알겠지? 그러니까 전치사니까 뒤에 동명사 ing 쓴 거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왓절 부분인데요. 보시면 왓이 지금 뭐라고 써있냐면 주격이라고 써있거든. 그럼 주격이면은 주어 뒤에 동사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동사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가 나왔나? Trust the worst group of people think 이렇게 나왔고 동사가 여기 나와 있어. 여기에 괄호 쳐갖고 삽입이라고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잠깐 좀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다 쓰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격 관계대명사를 쓰면은 얘가 주어라는 소리잖아. 그럼 당연히 뒤에는 동사가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근데 지금 위의 구조는 어떻게 생겨먹은 거냐면 이런 구조입니다. 주격 관계대명사 나오고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연달아서 동사가 나와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즉 이 상태예요. 윗문장은요. 한번 볼까? 주격 관계대명사 나왔어. 여기에 주관대에. 자, 뒤에 뭐 나왔어? A trustworthy group of people. 여기까지가 뭐야? 주어야. think 동사지. is 동사죠. 됐어? 지금 내가 쓴 구조랑 똑같죠? 주격 관계대명사, 주어, 동사, 동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잡서를 보면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냐면 요 덩어리가 삽입이라고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삽입이라고. 됐어? 삽입이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부수적인 말이라는 뜻으로서 없어도 된다라는 거거든? 없어도 돼. 그럼 얘를 빼면 어떻습니까? 위에랑 구조가 똑같아지죠. 됐어요? 그래서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왔다가 성립이 하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선생님, 얘가 삽입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요 자리에 오는 이 원리를 좀 알려줄게요. 원리를요. 요 자리에 오는 동사는 정해져 있는데 이런 애들이 보통 옵니다. say, 뭐 think, know, 그 다음에 뭐 believe, 뭐 등등등 이런 단어들이 오거든요. 이 단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다 대절을 받는다는 겁니다. 대절. 됐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풀 버전으로 써볼게요. 지금 쓰는 거는 안 쓰셔도 됩니다.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쓰는 거예요. 잘 봐봐. 이거를 내가 풀 버전으로 쓰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주격 관계대명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동사 뒤에 대시 나와요. 대절이 나오고 대절의 주어, 대절의 동사. 즉 원래 이런 구조예요. 이런 구조야. 됐어?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일단 우리가 목적으로 쓰이는 대신 생략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리고 얘가 주격 관계대명사라 했잖아. 얘가 주격이라는 건 뭐야? 얘가 주어라는 소리였냐? 그러면은 얘가 됐든 주어 하나가 날아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어야겠지. 그래서 대절의 주어가 날아가 있는 형태가 되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 동사, 동사가 오는 이런 형태가 되죠. 됐어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원리는 이렇다고요. 원리는 이런 건데
근데 이 원리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아 얘가 삽입됐으니까 없는 말이구나 라고 그냥 가볍게 넘기셔도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해석은 별거 없어. 해석은 그냥 아까 내가 어떻게 해석했는가 신뢰할 만한 집단의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얘네가 생각하기로 가장 좋은 것 됐어? 이것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옮겨가는 게 더 현명할 때가 온다라는 거죠. 됐어요? 이렇게 그냥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법적 포인트가 몇 개 보여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상기해 봅시다. 자기만의 신념을 지키는 게 중요해. 근데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했어요. 중요한 것보다 자신의 신념을 버리고 다른 믿을 만한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하는 때가 분명히 다가온다. 됐어? 이겁니다. 이거. 자, 그래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This can be extremely difficult 하대요. 이것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답니다. 당연히 어렵지 않을까요? 이거 말하는 거야. 저기서 디스가 말하는 건 이거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신념을 버리고 다른 믿을 만한 사람의 말을 받아들인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일까? 그렇지 않겠죠. 나는 12년 동안 관계대명사를 이렇게 가르쳐왔어. 근데 하루아침에 선생님 방식으로 가르치래. 내가 그동안 해왔던 거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쉬울까? 쉽지 않겠죠. 그렇죠? 봐봐요. 하지만 it's smarter, 더 영리하고 and ultimately better, 더 좋답니다. 궁극적으로요. 뭐가 좋냐? For you to be 어쩌고 나왔는데 자 보시면 가주어 나왔죠? 투부정사 진주어 나왔죠? For you 의미상주어 나왔죠? 자 의미상주어는 주어니까 은는이 갑자기 하면 됩니다. 그럼 전체 틀로서 해석해보자면 하지만 너가 네모가로 하는 것은 더 똑똑하고 궁극적으로 더 좋다.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돼. 네모가로 볼게요. To be open-minded. open-minded라는 거는 어떤 말과 연결되는 겁니까? 남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는 이 accepted에서 연결되는 거겠죠. 됐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open-minded한 상태, 뭔가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have faith,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인가? 대절 이하라는 믿음입니다. 여기에서의 대은 동격이에요. 동격. 왜 동격이냐? 뒤에가 완전한 문장 나왔거든요. 됐어요? 그래서 동격이 됩니다. 자, 어떤 믿음이냐? The conclusions of a trustworthy group of people. 신뢰할 만한 집단의 사람들의 결론이 are better, 더 낫대요. 뭐보다? Whatever you think. 네가 뭐라고 생각하든지 간에 어쨌든 그것보다는 이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더 좋다라는 믿음을 가지는 게 뭐다? 더 똑똑하고 궁극적으로 더 좋다라는 거야. 결국 이 부분에서 하는 말은 뭡니까? 이거예요, 이거. 됐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뭔가 신뢰할 만한 집단이 있어. 너는 여태까지 이런 신념을 가지고 왔지. 하지만 너가 믿을 만한 집단이 있는데 얘네가 이렇대. 네가 뭐라고 생각하든 간에 어쨌든 그 사람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 그럼 뭐야? 그럼 그게 좋은 거야. 됐어? 그거를 네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게 더 영리한 거고 더 현명한 선택이고 더 좋은 선택이라고. 됐어?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이어서 보자면 If you can't understand their view, 너가 만약에 그들의 의견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이야. 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의견이라는 거는 신뢰할 만한 다른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됐어? 신뢰할 만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이해를 못한대. 여기서 이해를 못한다는 거는 받아들인다는 거야? 안 받아들인다는 거야? 안 받아들인다는 거겠죠. 됐어요? 그럼 안 받아들인다는 거는 좋은 말 나와야 돼? 나쁜 말 나와야 돼? 나쁜 말 나와야겠지. 됐어? 그래서 뒤에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 You're probably just blind 하게 된다고 했죠. 됐어? 너는 아마도 그저 보지 못하게 될 거라고. 뭐에 대해서? Their way of thinking.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그냥 보지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또 다음 문장 볼게요. If you continue doing what you think is best 이렇게 나왔어. 이 부분을 좀 잘 봐야 되는데 직역은 어렵지 않거든. 여기서 참고로 what you think is best 이거 아까 이거다 이거 지웠구나. 이거예요. 그 삽입된 거. 됐어요? 주격 관계대명사 주어 동사 동사. 됐어? 아까랑 똑같아. 해석해보자면 너가 만약에 계속 한다면요. doing 하는 것을 뭐를 너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것을 계속해서 한다면 이 말이에요. 자, 직역은 다 했거든? 그러면 내가 이거를 말을 바꿔볼게요. 여러분이 맞춰봐요. 이 밑줄 친 부분이 남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는 거야? 안 받아들인다는 거야?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겉보기에는 되게 좋은 말처럼 보이죠? 근데 좋은 말이 아니야 지금. 왜? 봐봐.
너가 계속한대요. 뭐를 계속해? 네가 생각하기에 제일 좋은 걸 계속한대요. 너가 생각하기에 제일 좋은 게 뭔데요? 자기만의 신념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관계대명사를 가르치는 게 제일 좋아. 그럼 난 이걸 계속 할 거야. 그럼 내 신념을 지키는 거잖아. 됐어? 근데 내 신념만을 지키는 건 뭐라고? 안 좋은 거라고. 안 좋은 거. 중요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어떻다? 실제로는 배드한 거야. 배드한 거. 됐어? 자, 그러면은 얘도 뭐야? 안 좋은 말 나와야겠지 뒤에. 됐어? 뒤에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When all the evidence and trustworthy people are against you. 뭐 할 때? 모든 증거와 믿을 만한 사람들이 너에 반대할 때래요. 너에게 반대할 때. 여기 대놓고 알려줬네. 너에게 반대한다고 했잖아. 됐어? 아니 누가 여기서 모든 증거라고 했어요. 증거라는 거는 어떤 객관적 사실을 말하는 거겠죠. 누가 보더라도 이게 더 좋아. 이렇게 관계대명사를 가르치는 게 더 좋아. 그리고 전문가 집단이 있어. 영어 겁나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네 의견에 다 반대해. 그럼 네가 잘못됐다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너는 are being dangerously confident 한 거라고요. 어떤 상태다? 위험하게 자신감에 충만한 상태라고요. 됐어? 그러니까 자신감만 차 있는 거야. 저 믿을 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수업을 한대. 관계대명사를. 또 저기 뭐야? 어떤 믿을 만한 모든 증거도 이렇게 설명하는 게 더 좋대. 하지만 난 그렇게 안 해. 난 그냥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걸 계속 밀어붙여.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그냥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자만에 빠져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니야, 내가 짱이야. 내가 하는 게 무조건 맞아. 이거 책 틀렸어. 저기 믿을 만한 사람들 다 나보다 못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하게 자신감 차이는, 굉장히 위험하게 자신감이 차이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이어서 보자면 The truth, 사실은요 is that 100절 이하랍니다. What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이 can become incredibly open-minded. 자, 놀랄 만큼이나 오픈마인드가 될 수 있는 반면에라고 나왔죠. 그럼 뒤에는 당연히 다른 말이 나와야겠죠. 여기는 오픈마인드 얘기 나왔으니까 뒤에는 뭔가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겠네요. 몇몇은 그렇지 못하대요. 그냥 나와내 바로. 몇몇은 그렇지 못한다. Even after, 심지어 뭐 하고 나서도요. 그들이 반복적으로 접하고 나서도요. 많은 고통을 뭐로부터? betting. bet이라는 거는 걸다, 확신하다 이런 거죠. 확신하다. 확신하는 것으로부터. 뭘 확신해? 100절 이하를요. 그들이 옳다고요. 그들이 그렇지 않을 때고. 그들이 그렇지 않을 때 그들이 옳다고 확신하는 것으로부터 많은 고통에 대해 반복적으로 접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됐어? 자, 지금 대명사가 많이 나와서 좀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이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앞에 거까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배드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됐어요? 자기만의 신념을 밀고 붙이는 거는 뭐다? 안 좋다야. 남의 의견, 특히 자기가 신뢰할 만한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라고. 계속해서 마지막 문장이 말한 건 뭐냐면,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픈 마인드를 가질 수 있대. 그래, 뭐 나는 이렇게 생각해왔지만 저 사람이 저렇게 하라고 하니까 저게 맞겠지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또 일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 안 받아들일 수 있잖아. 근데 그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 중에서도 심하면 어떤 경우도 있냐면, 어떤 사람이 그들이 옳지 않을 때, 그러니까 그들이 내세운 어떤 신념이 있겠죠. 그게 옳지 않아. 근데 그들이 옳다고 확신을 해버린다. 됐어? 그럼 이런 걸로부터 고통을 받아. 자, 이거를 예시로 들어줄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에서 that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가르친다고 해볼게. 예를 들어서 틀린 거죠, 법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가르쳤어. 그럼 이거 뭐야? 잘못된 거지. 근데 잘못됐을 때 나는 어떻게 한 거야? 그것들이 올바르다고 나는 확신을 한 거야. 이거 맞지? 라고 내가 확신을 한 거야. 남의 의견을 안 들었다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이걸로부터 내가 고통을 받았어. 고통을 받았다는 건 뭐야?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알려줬는데 학생들이 이거에 대한 시험에서 다 틀려왔어, 학교에서. 그래서 학생들이 나한테 와갖고 막 욕했어. 너 이 그지같이 가르칠래? 하면서 막 욕하고 막 그랬어, 예를 들어서. 그럼 난 고통을 받은 거죠. 그렇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뭐야? 나는 오픈마인드를 가지지 않는다.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 거죠. 됐어요? 그럼 이제 나는 또 어떻게 생각할까?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아니 이거 맞는데? 학교 선생님이 잘못됐네. 막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극단적인 사례도 있다라고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지문은 끝났는데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 이 글의 주제는 어디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첫 문장이 주제입니다. 첫 문장. 여기가 주제예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자신의 신념을 버리고 다른 믿을 만한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때가 온다가 주제가 됩니다. 그러면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건 뭡니까?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건.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건 뭐야? 이게 더 좋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잖아. 됐어요? 그러면 필자가 이 글을 통해 말하고 싶은 내용, 즉 글의 요지는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나온 문장. 여기가 바로 요지가 되는 거야. 필자가 하고 싶은 말. 됐어? 왜 여기가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야? 마음을 열고 신뢰할 만한 집단의 결론이 네가 생각하는 어떤 것보다 더 좋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받아들이는 게 뭐다? 더 영리하고 더 좋다라고 얘기했잖아. 이게 뭐야? 필자가 주장하는 거죠. 주장하는 거. 됐어? 이게 뭐야? 굿이라고 얘기한 거잖아. 직접적으로. 됐어? 첫 문장만 봤을 때는 얘가 확실히 좋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첫 문장만 봤을 때는. 왜냐면은 자기만의 신념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첫 문장에서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해. 이런 식으로 중립적으로 얘기했잖아. 근데 이 상황에서 필자가 뭐가 중요하다? 얘는 나빠, 얘는 좋아. 이렇게 말했잖아. 그걸 말한 부분이 뭐야? 여기야, 여기. 됐어?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요지가 되는 거라고. 요지가. 필자가 하고 싶은 말.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그래서 빈칸이나 어떤 변형 문제를 낸다라고 쳤을 때는 아무래도 요지나 요지와 관련이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좀 출제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자, 변형으로 나올 만한 포인트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빈칸 쪽으로 만약 출제한다고 치면은 첫 문장은 빈칸으로 낼 만한 건 없고요. 여기에서 근데 여기도 좀 애매하네. 빈칸으로 내기에는 되게 애매하네요. 빈칸으로 낼 거면 오히려 전 여기가 나은 것 같아요. 여기가 빈칸으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You are being dangerously confident. 왜 빈칸으로 내기 좋은지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여기 빈칸에 지금 이 내용이 나오려면은 아까 제가 말했던 요 문장 있죠. 요 문장을 이해를 해야만 이 빈칸이 나올 수 있어요. 됐어요? 자, 다시 한번. 글의 전반적인 내용은 뭡니까? 나만의 의견을 밀고 붙이는 거는 마이너스예요. 됐어요? 남의 의견을 수용한다가 플러스입니다. 됐어? 그러면은 지금 이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앞 내용이 뭔데? 네가 생각하기에 제일 좋은 걸 계속한다는 거는 안 좋은 얘기잖아. 됐어? 그러니까 여기에도 안 좋은 얘기 나왔잖아. dangerously 나와 있잖아. 됐어요?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내용과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빈칸을 내는 게 제가 봤을 땐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이 문장을 잘못 해석하면 틀릴 수 있거든요. 되셨죠? 그래서 빈칸은 여기가 더 나은 것 같고요. 빈칸보다는 전반적으로 어휘 쪽이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휘로 출제하기 좋은 이유는 뭐냐? 얘는 나쁘고 얘는 좋다라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확실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휘로서 출제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자, 어휘로 출제할 만한 포인트를 한번 좀 짚어보자면 일단 첫 문장에서는 accepting은 사실 어휘도 좋고 어법도 좋아요. 얘는요. 출제하기가. 그 다음에 fighting도 비슷해요. 얘도 어휘로 출제하기도 좋고 얘도 어법도 괜찮습니다. 얘 같은 경우도요. 어휘로는 이제 싸우는 걸 멈춘다라는 개념이니까. 그리고 어법적으로는 stop to냐 stop ing냐 그것 때문에 말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 여기는 뭐 낼 거 없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출제할 만한 거는 better가 되겠죠. better 정도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낼 만한 게 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 문장은 제일 중요한 거 blind죠. blind. 그쵸? 남의 의견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그저 못 보는 거다. 그리고 여기 dangerously 얘 낼만 하고요. 딴 거 없습니다. 그 다음 문장 여기에서는 어휘로 낼 만한 게 조금 애매하네요. repeatedly는 어휘로 내기는 좀 그렇거든. 그나마 낼 만한 게 betting? 그나마 낼 만한 게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어휘로 내기에는 좀 여기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확실하기 때문에 요약이나 이런 쪽으로 출제하기도 좋고요. 삽입이나 이런 쪽으로 출제하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문장 삽입 쪽으로 만약 낸다면은 당연히 벗이 들어간 요지 문장 이 부분 여기가 문장 삽입으로 출제하기가 제일 좋겠죠.
그렇죠? 삽입 부분 얘기한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글의 주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자신의 의견보다 타인의 의견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이 글의 주제가 됩니다. 자, 주제는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입학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이 글이. 좀 확대를 해서.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견, 오타. 자신의 의견보다 타인의 의견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네, 이게 바로 이 글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 안 보이나요? 지문이 좀 난이도가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한 것들에 비해서. 최근 모의고사일수록 점점점 난이도도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오늘 좀 설명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오늘 진도는 많이 못 나가는데 남은 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들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맞는 말이라면 지금 현재 정치판들을 비판하는 비슷한 거 아니에요?